2020년 그 끔찍했던 마스크 대란 뇌리에 박혀 계시죠? 현찰 다발 들고 가도 문전 박대당하던 시절입니다. 약국 앞에 진을 치고 번호표 받아봤자 내 앞에서 솔드아웃 되기 일쑤였으니까요. 그때 느꼈던 무력감과 공포, 아직도 등골이 서늘하실 텐데 지금 시장에서 아주 소름 돋는 평행이론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타깃은 마스크 따위가 아닙니다. 산업의 쌀이자 화폐의 근본, 바로 은입니다. 실물은 시장이 요동치고 있어요. 지금 중국 대륙에서는 프리미엄을 얹어줘도 은을 구경조차 못하는 실정입니다. 공장 라인은 돌아가야 하는데 투입할 원자재가 씨가 말라버린 거죠.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까지 싹 다 올스톱 위기입니다. 강 건너 불구경할 때가 아니에요. 이 살벌한 공급 쇼크, 곧장 한반도를 덮칠 시한폭탄입니다. 지금부터 이 사태의 본질, 현미경 되듯이 정밀 타격해드리겠습니다. 자, 은시장 내부에서 감지되는 이상 징후부터 해부해보죠. 이걸 이해하려면 경제학의 기초, 선물과 현물의 괴리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해드릴게요. 중국 거래해보셨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당장 받는 것보다 미래에 받을 예약 물품이 더 비싼 게 정상적인 콘텐고 시장입니다. 한 달 뒤에 수령할 물건엔 보관료다 이자다 해서 보유 비용이 붙으니까요. 미래 가치를 선반영해서 웃돈을 얻는 게 합리적인 시장 논리죠. 그런데 지금 은시장? 그 교과서적인 상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정반대 현상, 즉 백워데이션이 터졌습니다. 한 달 뒤 선물보다 당장 손에 쥐는 현물 가격이 기형적으로 폭등한 겁니다. 나중은 필요 없고 지금 당장 내놔라 라며 웃돈 주고 실물 쟁탈전을 벌이는 형국인데 도대체 왜 이런 기현상이 벌어졌을까요? 답은 명쾌합니다. 당장 공장 컨베이어 벨트에 넣어오른 재고가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패널부터 전기차, 반도체 공정까지는 없으면 보철 덩어리일 뿐인데 지금 창고가 텅텅 비어버린 재고 고갈 사태가 현실화된 겁니다. 한 달 뒤에 입고됩니다. 그동안 공장 셧다운 하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부르는 게 값이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 현물을 쓸어 담는 거죠. 이건 단순히 은값이 좀 올랐네? 하는 차트 노름 수준이 아닙니다. 시장 자체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스크리밍 상태예요. 유동성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 실물 내놓으라고 아우성치는 패닉 바잉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건 명백한 SOS 신호입니다. 수요 공급의 균형점이 완전히 붕괴됐다는 결정적 증거죠. 금융 역사를 통틀어 봐도 이런 백워데이션이 발생하면 어김없이 대형 위기나 폭등장이 뒤따랐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전조가 그랬고 2020년 마이너스 유가 사태가 그랬습니다. 지금 시스템 경고 등이 미친 듯이 전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중국은 시장이 발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공포물입니다. 2026년 1월 1일 새해 벽두부터 대형 폭탄이 터졌거든요. 중국 당국이 기습적으로 은 수출 허가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말만 들으면 허가받으면 되는구나 싶으시죠? 천만의 말씀. 이건 전형적인 관료적 말장난입니다. 사실상 수출 금지령이나 진배 없어요.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볼까요? 되게 쌀독이 가득한데 옆집에서 쌀 좀 꺼달라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인심 좋게 한 바가지 퍼줬겠죠. 근데 이젠 동사무소 가서 신고하고 심사받고 도장 찍힐 때까지 하세월 기다려야 한답니다. 그 사이에 옆집 식구들은 다 굶어 죽겠죠? 허가제라는 명분만 걸어놨지 실상은 빗장을 걸어 잠근 겁니다. 문제는 중국이 쥐고 있는 패가 너무 셉니다. 전세계 은 공급망의 절반가량을 이들이 틀어쥐고 있다는 사실이죠. 광산에서 캐내는 양도 엄청나지만 불순물 걸러내는 재련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글로벌 재련소 태반이 중국에 있는데 그 창고문을 아예 용접해버린 격입니다. 이제 대륙 밖으로 은덩어리 하나 반출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감이 오십니까? 글로벌 공급망의 동맥이 끊어진 겁니다. 미국, 유럽, 일본,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까지. 그동안 값싼 중국산 은에 의존하며 꿀 빨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파이프라인이 하루아침에 동결됐으니 당장 태양광 패널이고 전기차 배터리고 만들 재료가 증발해버린 거죠. 반도체 라인도 멈출 판입니다. 첨단 산업 전체가 병목 현상에 걸려 넘어지게 생겼어요.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이미 확정된 상수입니다. 남은 건 그 충격파가 언제, 얼마나 파괴적으로 들이닥칠지 지켜보는 것뿐이죠. 그럼 이 쓰나미의 전조 증상을 가장 먼저 포착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진원지인 중국 상하이 시장입니다. 솔직하게 팩트 폭격 한번 하겠습니다. 개미 투자자분들 밤새 토끼눈 뜨고 미국장만 쳐다보시죠? 나스닥이니 S&P 500이니 미장에 목매느라 수면 부족에 시달리시잖아요. 다음날 회사 가서 꾸벅꾸벅 졸면서도 혹시나 내 주식 떨어질까 전전긍긍하는 거 압니다. 근데 그거 번지수 잘못 찾으신 겁니다. 족집게 과외 하나 해드릴게요.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옆반 친구가 오늘 똑같은 시험지로 먼저 시험을 봤다면 어쩌시겠습니까? 당연히 그 친구 멱살이라도 잡고 기출문제 캐내는 게 국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투자자들은 정답지를 옆에 두고도 섀도우 복싱만 하고 있는 꼴입니다. 중국 상하이 시장이 바로 그 먼저 시험 본 친구입니다.
시차도 딱 1시간밖에 안 나요. 오전 10시 중국장이 개장하는 순간 그날 은 시세의 향방을 가르는 결정적 힌트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밤에 열리는 미국장은 중국의 흐름을 복사 붙여넣기 하듯 따라갑니다. 현재 상하이 은값이 국제 시세보다 10% 이상 높게 형성돼 있어요. 같은 은인데 중국에서는 웃돈을 10%나 더 줘야 한다는 얘기죠. 이건 중국 시장의 시세 폭등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중국 내부의 폭발적인 수요가 가격을 견인하고 있는 건데 과거 데이터를 돌려봐도 중국이 쏘아올린 공은 반드시 미국과 한국 시장에 낙하했습니다. 2010년대 금값 랠리부터 2020년 원자재 슈퍼사이클까지 그 거대한 파동의 방아쇠를 당긴 건 언제나 중국이었습니다. 이 선행지표 놓치면 맨날 남들 다 먹고 난 뒤에 설거지나 하는 겁니다. 미국장 보고 허겁지겁 들어가봤자 이미 중국 큰손들은 전날 매집 끝내고 여러 번 보며 비웃고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루틴 바꾸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상하이 거래소 시세판부터 체크하셔야 합니다. 도대체 중국은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 여기엔 아주 살벌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어 있습니다. 시계 바늘을 작년 1월로 돌려봅시다. 세계 최대 귀금속 시장인 런던 금속거래소 LME. 여기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창고에 은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서 말 그대로 텅 비어버린 겁니다. 유럽 전역 제조 공장들의 비상이 걸렸죠. 은 없으면 생산 라인 올스톱 되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당장 어디서든 구해와야 했어요. 그래서 런던이 급하게 손을 내민 곳이 어디냐?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체면 다 구겨가며 은 좀 빌려달라고 읍소한 겁니다. 옆집에 쌀 떨어졌다고 양푼 들고 뛰어간 꼴이죠. 자존심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결국 중국이 600톤을 내줬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이자가 무려 30%, 연 30%예요. 이건 거의 악덕 사채업자 수준 아닙니까? 시중은행 금리가 몇 퍼센트인데 30을 불렀다? 중국 입장에서도 은이 그만큼 귀하다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하지만 런던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죠. 안 그러면 유럽 공장들이 줄도산할 판이었으니까요. 선택권이 없었던 겁니다. 진짜 문제는 그 직후에 터졌습니다. 600톤 빌려주고 나서 중국이 자기네 곳간을 한번 열어본 겁니다. 어라? 근데 생각보다 재고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던 거죠. 큰일 났다. 우리 쓸 것도 간당간당하네. 중국 당국이 화들짝 놀라서 뒤집어진 겁니다. 남 빌려주느라 인심 쓰다 정작 자기네 쌀독비는 줄도 몰랐던 셈이죠. 그래서 나온 긴급 조치가 바로 이번 수출 금지령입니다. 더 이상 반출은 없다. 내 코가 석잔데 남 챙길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창고문 쇠사슬로 칭칭 감고 자물쇠 채운 뒤에 열쇠는 아예 삼켜버린 격입니다. 이 팩트의 무게감이 느껴지십니까? 이제 전 세계 어디서든 아무리 급해도 중국한테 손 벌릴 구멍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자 30%가 아니라 50%를 줘도 안 팝니다. 아예 문을 걸어 잠갔으니까요. 글로벌은 시장의 마지막 비상구가 시멘트로 막혀버린 겁니다. 상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 정부가 한술 더 떠서 은을 아예 전략물자로 지정해버렸습니다. 전략물자가 뭐냐? 쉽게 말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생명줄이란 소리입니다. 무기, 식량, 에너지 같은 겁니다. 전쟁 터지면 정부가 제일 먼저 통제하고 틀어주는 품목들이죠. 평소엔 시장 논리에 맡기지만 위기 땐 국가가 전권을 휘두릅니다. 이제 은이 그 살생부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이게 현장에선 어떤 의미냐? 이제 중국 내 민간 기업들은 은을 마음대로 만지지도 못합니다. 자금력? 아무 소용없어요. 오직 당국의 허가를 받은 국영기업만 은을 다룰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어떠냐고요? 당연히 접근 금지, 액세스 디나이드입니다. 전시 배급제랑 똑같아요. 전쟁통에 쌀 귀해지면 정부가 배급표 뿌리는 거랑 판박이죠. 줄 서서 딱 정해진 할당량만 받아가는 겁니다. 돈 다발 싸들고 가도 못 사요. 암시장에서 부르는 게 값이 되는 세상이 온 겁니다. 지금 중국이 은을 그렇게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정상적인 평시 경제 시스템이 아닙니다. 완벽한 전시체제 가동이에요. 은을 미사일이나 식량처럼 국가 차원에서 엄격하게 통제하겠다고 선포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민간의 자유거래는 끝났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오버를 할까요? 중국 수뇌부도 계산이 끝난 겁니다. 은의 가치가 폭발할 거라는 걸. 태양광, 전기차, 반도체, 오지,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혈관이 전부 은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민간에 놔뒀다간 알짜배기 자원이 해외로 줄줄 셀 테니 국가가 직접 수도꼭지를 잠그겠다는 겁니다. 중국 개미 투자자들도 지금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사고 싶어도 매수 버튼 자체가 안 눌려요. 국영기업 배지 없으면 거래 불가니까요. 외국인은 명함도 못 내밀죠. 그렇다면 도대체 중국 창고에 은이 얼마나 남았길래 이 난리법석일까요? 데이터를 까보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중국 창고에는 이 5,000톤이나 쌓여 있었습니다. 5,000톤.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전 세계가 이 중국의 곡간만 믿고 뭐 부족하면 중국 형님한테 사오면 되지 하고 배짱 부렸던 겁니다. 급하면 빌렸으면 그만이라고 안심했던 거죠. 근데 지금 잔고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900톤입니다.
5,000톤에서 900톤으로 수직 낙하했어요. 재고의 80% 이상이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가득 찼던 쌀독 바닥이 훤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사라진 4,000톤이 넘는 은, 대체 어디로 녹아들었을까요? 범인은 바로 중국 내부입니다. 지네가 다 써버린 거예요. 태양광 패널 깔고 전기차 배터리 찍어내고 반도체 공정 돌리느라. 중국이 친환경이랑 첨단 제조 드라이브 걸면서 은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겁니다. 더 소름 돋는 건 남은 900톤조차 이미 임자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태양광 업체목, 저건 전기차 업체목. 장부상 예약이 끝난 물량이에요. 창고에 있어 보여도 시장에 풀릴 유통 물량은 사실상 제로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마트에 라면이 100봉지가 진열돼 있는데 포스기 찍어보니 이미 결제 다 끝난 배송대기 상품인 겁니다. 주인들이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현찰 들고 가봤자 라면 부스러기 하나 못 건진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중국은 시장이 정확히 이런 품절 상태입니다. 텅 빈 곳간 앞에서 중국 정부는 결단을 내린 거죠. 남은 한 톨이라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수출 금지, 전략 물자 지정, 국영 기업 독점이라는 삼중 철창을 쳐버린 겁니다. 자, 판을 좀 크게 봅시다. 도대체 대륙이 왜 이렇게 풀발진하는 걸까요? 단순히 은이 딸려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미중 패권 전쟁 총소리만 안 났지 사실상 전면전이에요. 방아쇠는 미국이 먼저 당겼습니다. 미국이 은을 핵심 광물 리스트에 딱 박아버렸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국가 안보랑 경제 목줄 쥔 필수템이란 소리입니다. 여기 포함되는 순간 정부가 작정하고 비축하고 공급망 쥐어짜고 수입처 여기저기 뚫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저 리스트에 은을 올린 건 한마디로 탈중국 선언입니다. 더 이상 중국한테 질질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이죠. 중국이 호구입니까? 바로 맞불 났죠? 오냐? 니들이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우린 아예 문 걸어 잠근다. 지금 판세가 딱 이겁니다. 미국이 잼 날리니까 중국이 바로 카운터 펀치 꽂은 격이죠. 양쪽 다 노빠꾸 물러설 기미가 안 보입니다. 단순 무역 마찰로 보시면 오산입니다. 본질은 패권 전쟁, 누가 짱 먹느냐 싸움이에요. 반도체, 배터리, 친환경 에너지 이 3대장을 누가 먹느냐에 향후 50년 세계 경제 지도가 바뀝니다. 근데 이 세 산업의 교집합, 심장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은입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선수들은 다 알고 있죠. 은을 쥐는 자가 4차 산업혁명을 지배한다는 걸요. 그러니 서로 물량 확보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겁니다. 원래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하죠. 근데 이번엔 공식이 다릅니다. 고래들 싸움통의 은값은 천정부지로 떡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역사적으로 강대국끼리 자원 가지고 멱살 잡을 때마다 해당 자산 가격은 그냥 미친 듯이 펌핑됐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유가 4배 뛰었고 2010년대 히토류 사태 때는 10배 넘게 폭등했지 않습니까? 지금 은이 딱 그 전철을 밟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 하나 짚고 가시죠. 뉴스나 HTS에 찍히는 은 시세, 그거 믿지 마세요. 그거 허수입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여러분이 보는 건 선물 가격이에요. 당장 물건 주는 게 아니라 한 달, 석 달 뒤에 주겠다고 약속만 하는 종이 쪼가리 거래죠. 장부상에서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내 손에 묵직한 실버바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계약서만 오가는 페이퍼 게임이라고요. 이걸 업계에선 종이은이라고 합니다. 비유하자면 식당 메뉴판에 삼겹살 1인분만 5,000원이라고 써붙여 놓은 거랑 같아요. 근데 막상 시키니까 사장님이 이러는 거죠. 손님 그건 예약가고요. 지금 당장 불판에 올리시려면 2만원 내셔야 합니다. 지금은 시장 꼬라지가 딱 이렇습니다. 메뉴판 가격이 선물이고 실제 지갑 열어서 내는 돈이 현물 가격인 셈이죠. 현재 중국에선 이 괴리율, 즉 프리미엄이 15%를 뚫었습니다. 전광판엔 온스당 30달러라고 뜨죠. 근데 상해금은방 가서 진짜 은 달라면 35달러 부릅니다. 5달러나 더 얹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실물 프리미엄이에요. 보통 1이 퍼센트 하던 게 15%까지 벌어진 건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건이 씨가 말랐으니까요. 전산상으로는 30달러에 거래되는 척하지만 실물 쥐려면 웃돈, 즉 피를 줘야만 구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니 부르는 게 값이 된 거죠.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 종로만 가보세요. 국제시세 보고 갔다가 기절초풍하실 겁니다. 그 가격엔 절대 못 구해요. 부가세, 수수료에 풍기 프리미엄까지 붙어서 훨씬 비쌉니다. 차트만 보고 아직 싸네 눌림 먹으면 사야지 하다가는 영영 버스 떠납니다. 진짜 시세는 현물 시장에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중국 현지에서 터진 아주 상징적인 사건 하나 풀어드리죠. 중국에 은 가격 추종하는 펀드가 있었는데 이게 개미들한테 인기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수익률 좋다고 소문나니까 너도 나도 가입하겠다고 돈 싸들고 몰려들었죠. 유동성이 말 그대로 콸콸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운용사가 갑자기 신규 가입 중단을 때려버립니다. 돈 안 받겠대요. 이거 좀 쎄하지 않습니까? 금융사가 굴러들어오는 돈을 마다하다니요. 원래는 제발 가입해달라고 마케팅비 뿌리는 게 정상인데 말이죠. 속사정은 간단합니다. 돈은 있는데 시장에 사 올 은이 없는 겁니다.
투자금을 받으면 그만큼 실물운을 매입해서 창고에 쟁여둬야 펀드가 굴러가는데 매물이 증발해버린 거예요. 물건도 못 구하면서 돈만 받으면 그게 바로 폰지 사기가 되니까 아예 셔터를 내려버린 겁니다. 이 사건의 함의가 뭘까요? 금융상품이 판매를 중단했다는 건 기초자산이 물리적으로 앵꼬났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종이 쪼가리 거래는 쉽지만 실물이 받쳐주지 않으면 결국 시스템은 터집니다.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예요. 지금은 입국컷만 했죠. 상황 더 꼬이면 어떻게 될까요? 환매 중단 선언 나옵니다. 고객님, 돌려드릴 은이 없어서 현금화 못 해드립니다. 배째라 나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바로 뱅크런입니다. 내 돈 내놓으라는데 은행 문 닫고 도망가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상장 지수 펀드, ETF라고 안전할까요? 이것도 결국 창고에 쌓인 실물은이 담보인데 그게 바닥나면 답 없습니다. 실물 인출 불가 공지 뜨는 순간 계좌 속 숫자는 사이버머니가 되는 겁니다.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유령은 그 악몽이 현실화될 수 있어요. 핵심만 딱 정리해드립니다. 중국발 공급 쇼크, 창고 재고 고갈, 미중 자원 전쟁. 이 삼박자가 가리키는 건 하나입니다. 은은 더 이상 단순 귀금속이 아니라 전략물자라는 사실입니다. 맨날 미장, 국장 차트만 쳐다보지 마세요. 아침에 눈 뜨면 중국 상하이 거래소 시세부터 체크하십시오. 거기에 부의 흐름이 숨어 있습니다. 은으로 반지나 만들던 시대는 끝났어요. 지금이 올라탈 수 있는 마지막 막차입니다. 오늘의 경제 강의는 여기서 셔터 내리겠습니다. 엄한 데 투자해서 물리지 마시고 확실한 수익률 보장하는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에 풀매수 때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투를 기원합니다.